자, 형식 도야설은 인간의 정신은 서로 뚜렷이 구분되는 몇 가지 능력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 능력은 예를 들면 지각, 기억, 상상, 추리, 감정, 의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즉, 이게 부소 능력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적인 하위 요소 능력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지각, 핵심이 뭐냐면, 이 지각, 기억, 상상, 추리, 감정, 의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전이성을 갖춘 능력들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미 전이성을 갖추고 있는 이 능력들을 더 강화시켜주면 더 학습이 더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기억이 잘 되면 과학에서 수학에서 뭐 국어에서 이 기억 능력을 잘 활용시킬 수 있을 거고, 상상력도 마찬가지로 상상력을 발달시켜주면 상상력이 작을 때보다 컸을 때 더 과학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거고 수학에서 효과를 발휘할 거고 다 발휘할 거예요. 왜? 어떠한 요소들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이것은 신체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학습의 전이 이론에 입각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몸의 근육이 적절한 운동으로 단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적합한 교과나 학습 자료를 계속적으로 반복 연습함으로써 이러한 능력들이 도야, 즉 개발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 도야설의 관점에서 학습자들의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사의 방안을 써보라고 한다면 부소 능력, 각각의 부소 능력들의 적합한 교과를 선택해서 그 교과나 학습 자료를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반복하고 연습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마치 근육을 단련한 것 같은 방식으로 그 부소 능력들을 단련시켜 나갔을 때 우리 이 전이가 잘 일어나서 어떤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전어와 수학은 기억과 추리를 기르는 데 적합하다. 그리고 음악은 감정을 기르는 데 적합하다. 즉 난해한 수학 문제를 해결하여 양산된 힘은 수학 이외의 다른 문제 해결에 유효하다는 거죠. 즉 수학 문제를 풀면 수학적 지식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면서 내가 형성된 이런 추리력은 과학이나 사회나 그런 분야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게 형식 도야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특히 이 형식 도야설의 관점에서 인간의 이런 부소 능력들을 잘 단련시킬 수 있는 핵심 교과가 뭐냐면 바로 7자유학과로 해서 7가지 교과목, 그래서 교과 중심 교육과정을 추구하는 게 형식 도야설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즉 문법, 수사학, 논리학, 대수, 기하, 음악, 천문학 이런 도야적 가치가 큰 교과를 우리가 학습했을 때 인간의 부소 능력들이 잘 발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반복 연습을 시키면 인간의 능력이 어떤 부소 능력이 커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에 근거해서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을 교과목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교과목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학습시킴으로써 학생의 정신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과 중심 교육 과정 자체가 형식 도야설에 입각하고 있고 이 형식 도야설 자체가 전이 이론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교과 중심 교육 과정, 형식 도야설, 전이 이론 이런 것들이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는 거죠. 7자유교과를 반복적으로 학습시키는 것이 바로 형식 도야설이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놓으시면 어떠한 형식 도야설이든 전이에 관련된 형식 도야 이론이 나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100% 정확하게 서술해내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동일 요소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썬다이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유기체가 한 번도 직면하지 못한 문제 장면에서 어떤 반응을 할까? 그거는 결정하는 거는 바로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다. 즉 썬다이크는 유기체가 이전에 직면해 보았던 관련 장면에서 반응을 했던 방식으로 새로운 상황에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사에 의한 유추 반응입니다. 친근한 장면과 친근하지 않는 장면 사이에서 전이의 양은 두 장면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 수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게 바로 동일 요소설이다 할 수 있죠. 썬다이크는 형식 도야설처럼
학습의 결과가 이렇게 쉽게 일반화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의 결과로 발달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능이라기보다는 매우 구체적인 기능들이라고 믿었다. 이런 일반적인 기능이 발달하는 게 아니라는 건 뭐예요? 구체적인 하나하나 학습이 우리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학 문제 하나를 풀면 그 수학 문제 하나에 대한 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추리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그는 어떤 사람은 정상의 어떤 음악가일지는 모르지만 최고의 음악가이지만 다른 면에서 능력은 낮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천재의 시인이지만 음악 분야에서는 문외한일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동은 과학에서는 추리를 잘하지만 문법 능력은 평균 이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대단히 잘 그려도 무용은 엉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형식 도약 이론에 따르면 수학도 대단히 잘하면 문법도 잘해야 돼요. 이 형식 도약에 따르면 문법이든 수학이든 추리 어떤 논리적 이런 요소들 비슷한 능력을 요하거든요. 하지만 썬다이크는 얘기하죠. 과학에서 대단히 수학에서 엄청 잘하더라도 문법적 능력은 완전 평균 이하인 경우가 있는 거다. 그런 건 이렇게 인간의 학습은 일반적인 기능 학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기능 학습들이 모여서 그게 바로 전이가 일어나서 학습이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유기체들은 새로운 장면에 직면했을 때 처음에는 이전 장면에서 학습한 자극 요소 중에서 일부를 점차적으로 탈락시키면서 죄송합니다. 새로운 자극 요소들을 점진적으로 첨가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장면에 적응을 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연합적 이동이라고 명명했다. 새로운 장면 속에서 원 장면의 요소가 충분히 존재한다면 동일한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썬다이크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학교 밖에서 수행하기를 요구받는 것과 비슷한 과제를 포함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학교 밖에서 아이가 결국 이제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라는 공간은 학습자들을 사회에 잘 적응시키고 어떤 사회의 어떤 기능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회에서의 요소와 학교 현장과 동일 요소, 동일한 장면을 담아내면 되는 거다.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들, 사회에서 우리가 꼭 필요함에 의해서 배워야 될 요소들을 학교 현장에 도입을 시켜서 미리 배워놓으면 그 아이가 그 학교 현장이 아닌 사회 현장에 딱 투입되었을 때 충분히 자기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즉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학교는 학교를 넘어서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들을 직접적으로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동일 요소설은 중등학교에 대학에서 필요한 자연과학, 외국어 같은 과목을 마련하거나 직업생활에서 필요한 타이핑, 부기 컴퓨터 같은 과목을 도입하는데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뭐 컴퓨터 학습, 그 다음에 뭐 외국어 과목, 자연과학 이런 요소들을 막 도입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면 이게 뭘 물어보고 있는 거다? 썬다이크의 동일 요소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동일한 사회에서와 동일한 요소가 학교에서 존재할 때 전이가 잘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학교 현장에 도입해야 된다는 것은 전이 이론의 동일 요소설에 입각한 어떤 설명 방식이다. 교사가 이런 관점을 취할 수 있잖아. 이런 관점을 취하는 교사의 어떤 그 타당한 이론, 근거 이론을 뭐 썬다이크 관점에서 설명해 보란다면 동일 요소를 쓰라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러면 강의가 길어진 것 같아서 일단 끊고 다음 강의에서 동일 요소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동일 요소설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에서 일반화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 동일 요소설의 관점에서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전이를 일으킬 수 있냐.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모든 학습 상황에서 동일 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학습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배웠던 학습 내용과 이후에 내가 배울 학습 내용을 다 일일이 일치시키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선행 학습과 후속 학습 간의 관련성을 찾아내고 연결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물론 이후에 배울 내용이 아예 연관성은 없게 보일 수 있더라도, 그러니까 일일이 다 하나하나 뭐 구체적으로 100% 연결시키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맥락 안에서 이전에 배웠던 내용이 이후와 뭔가 연관돼 가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가 그렇게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이가 잘 일어나니까.
즉 유의미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노력이 필요한 게 바로 동일요소설 관점에서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핵심 포인트 첫 번째라는 거죠. 즉 학습을 할 때 A를 학습하고 B를 학습하고 C를 학습하는데 이 A, B, C가 연관성이 없더라도 관련 요소들 간의 유의미성을 찾아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스벨의 유의미학습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관련 정책 의미는 머릿속에 이미 만들어주고 나서 그것과 내가 배우게 될 학습 내용과 관련된 걸 이미 머릿속에 넣고 나서 어떻게 하면 학습 이어나가게 한다는 거. 그 관점과 유사한 겁니다. 두 번째, 동일요소는 이렇게 교육적 시사성 첫 번째, 선행학습과 후속학습 간의 유의미화를 만들어내도록 했다. 이게 교육적 시사성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에서 필요한 자연과학, 외국어 과목을 마련한다거나 어떤 직업 생활에서 필요한 타이핑, 무기, 컴퓨터 같은 과목을 도입하는데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마땅히 고등학교, 중학교 교육은 어차피 아이가 크면 대학에 갈 거다. 근데 대학에서 주로 배우는 거는 자연과학이나 외국어 과목이 관련된 요소들이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미 대학에 가서 잘 적응하려면 고등학교 때 이런 과목들을 이미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결국 컴퓨터나 타이핑이나 이런 실제적인 어떤 직업 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을 사용하게 될 거다. 그러면 보다 이런 사회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이미 이런 내용들을 도입시키고 가르쳐야 된다. 왜? 그래야지 동일한 요소들이 존재하고 그렇게 되면 그 동일요소설의 원리에 따라서 학습 전이가 훨씬 효과적으로 일어나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혹은 대학에 가서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동일요소설도 우리가 잘 정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교육적 시사점 이 두 가지. 자, 이제 굳이 암기하지 않으셔도 이제 머릿속에 잘 기억되실 거예요. 유의미하도록 한다. 또 외국어 과목, 그 다음에 자연과학, 그 다음에 직업생활에서 필요한 과목들. 이런 과목들을 왜 동일 요소설이 굳이 어떤 언급을 했냐. 그걸 썬다이크의 어떤 유추에 의한 반응, 이런 거에서 탄생하게 됐구나 하는 정도를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어떤 일반 하설에 따라서 주두의 물통실험과 형태 이조설을 배우고 나서 이제 전이 이론도 한번 마무리를 하고 이제 성격 발달 이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